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자,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데 증시가 진짜 불타고 있습니다. 같이 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뉴스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길래 야, 이거 뭐부터 다룰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증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부터 일단 먼저 보고 그리고 나쁜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화 약세로 수출주 이익 긍정 효과 지수 하락 제한적. 주식시장이 경기와 소비 축소 우려로 하락하는 가운데 원화 약세에 따라 수출주 주가가 바닥을 타진 후 3분기 통화 정책 속도와 미국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반등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읽어도 야, 이거 좋은 뉴스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장 매파적인 위원인 제임스 블라드 위원도 차기 회의에 50bp 인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자이언트를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톤 다운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달러 강세는 보통은 악재로 작용하지만 이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거 보면은 역시 달러 강세는 쉽지 않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제조업 수출국가의 기업이익을 개선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것은 제조업 영향과 환율 효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 환율이 싸지고 그 다음에 물건은 계속 잘 만들고 게다가 사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이 나라는 자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혹시나 이 말이 살짝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은 보통은 환율이 더 올라갈 테니까 미리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까 또 환율이 올라오고, 그리고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주식을 팔고 또 주식을 파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보통 한 방향으로 쭉쭉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쭉 내려갔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로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거의 고점, 그리고 저 기릿은 지금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국인들이 무려 3개월 동안 12조인가요 15조인가요 그 정도나 매도하고 있죠.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그냥 100만원에 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00원당 1달러라고 계산했을 때 갤럭시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100만원이니까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1000원당 1달러가 아니라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2000원당 1달러로 올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갤럭시 폰을 딱 사러 갔더니 분명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10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환율이 2배로 튀니까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이 반토막된 걸 500달러에 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그 갤럭시는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물건이 매우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출 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물건도 매우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쭉쭉 올라가면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수출이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주가는 회복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그러한 나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미 9배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코스피 선행 12개월 퍼 밸류에이션은 지수 추가 하락을 제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떨어질 때도 없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연구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는 매도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야, 이거 좀 팔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뉴스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방안에 한미 통화 스와프 관심. 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통화 동맹 등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화 스와프는 두 당사자가 계약일 기준 약속해 정한 환율에 따라 각국 통화를 일정 시점에서 교환하는 외환 거래라고 한데요. 미 달러화가 기축 통화인 만큼 외화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미쳐 날뛸 때 거기다가 마취제를 한 방 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바 있고 그리고 2020년 얼마 되지 않았네요. 코로나 때 환율이 쭉쭉 올라가자 그때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바 있다고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통화 스와프까지는 아니지만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입니다. 내일 끝난 뒤 공동선언문에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면은 연준과 한국은행이 협상 당사자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는 등 방안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호재 소식이 살짝 들린다는 거겠죠.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또 잠잠해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또 잠잠해지면은 이때까지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환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위치는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면은 고점의 확률이 꽤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환율이 조금 잠잠해진다면은 아까 말했던 거와 반대로 외국인들은 더 이상 환율이 높아지지 않고 다시 또 환율이 낮아질 걸로 베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식을 또 매수하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러한 굴레로 또 다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환율은 보통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외국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았나 봤더니 무려 12조나 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도량을 전부 다 되돌릴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량이 금융위기급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야 3개월 동안 판 물량의 반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물량은 무려 6조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통화스와프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환율만 잠잠해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나 특이한 점이 나오면 또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S&P 500 최대 20% 급락 전망 에너지 섹터로 대피해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 급락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나스닥이 무려 30%나 급락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S&P가 20%나 더 하락한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금은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1970년대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약 20% 가까이 급락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에너지 섹터로 피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에너지 관련주는 계속 강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S&P 500 섹터 가운데 유일하게 45%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걸 보시면서 야 그건 당연하지 1970년대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주가는 그렇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계가 이미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 방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길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야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 길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증시가 반등할 때 그때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자 이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BOA는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지금부터 증시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물가 경기 우려의 하락 바이든 오늘 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 취임 11일 만이라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입국 직후에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는 소식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전날보다 2.3% 올라서 배럴당 112.2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가 풀리면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 말인즉슨 유가의 가격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의심 발열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벌써 넘어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적 사망자는 65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조금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심은 당연히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만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출국 당일 서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 회장을 만나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에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전기차 생산과 설비 확장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 9조 5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밝힌 바인데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은 그 일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관련 소식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철강주 바이든 방안의 기대감 장초반 급등세. 우리가 이틀 전에 미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방문할 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철강주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기사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철강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철강주가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방안에 맞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미국은 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해 주요 철강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TMI로 유럽과 일본은 이미 작년에 완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따라 호재 소식이 조금 많네요.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0.15%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LPR이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 말 그대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민은행은 5월 5년 만기 LPR이 전달의 4.6%보다 0.15% 낮은 4.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년 만기 LPR은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1년 만기는 또 뭐고 5년 만기는 뭔가 봤더니 1년 만기 LPR은 폭넓은 일반 대출 금리고, 그리고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장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5년 만기 LPR만 내렸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중국 내에서 이제 돈이 풀린다는 소리고, 그 수혜는 옆 나라인 우리나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결과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또 이 녀석 오늘 또 11%나 급등했다고 한데요. 이 친구는 떨어질 때는 10%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10%가 기본인가 봅니다. 루시드 사우디의 해외 공장 건설 11% 폭등.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건설한다, 이러한 소식으로 11% 폭등했습니다. 이날 루시드는 사우디에 연간 15만 5천 대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루시드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만 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루시드는 현재 애리조나 한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우디 정부는 또 향후 10년 동안 10만 대의 루시드 전기차를 구매할 것으로 약속했으며, 루시드는 사우디 공장에서 루시드의 대표 차종인 루시드 에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니 길이 우리 지난번에 그거 봤던 것 같은데 그 루시드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며. 맞습니다. 바로 루시드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도 짓고 그리고 차량도 10만 대나 산다고 하니까 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돈으로 때려패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이러한 호재 소식에 이번에는 루시드 11%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루시드 주주분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야 비트코인 왜 하냐 루시드 루시드 하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샤오미 1분기 매출 역성장, 코로나의 큰 충격. 자, 샤오미 하면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쨌든 꽤나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샤오미의 지난 1분기 매출이 734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4.6%나 하락했고, 그리고 분기 매출 감소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53%나 감소했으며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출하량도 작년 동기보다 무려 1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샤오미 이제 망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우리의 제품 생산과 물류에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상하이의 많은 우리 점포가 여전히 닫혀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 퍼지면서 샤오미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급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를 직격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처럼 당장 교체가 기요하지 않은 내구성 소비재 소비가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소식이 두 가지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SOL
울산 공장 화재의 4%대 하락. S-오일이 전날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일단 보합권까지는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화재가 어떻게 났나 봤더니 어제 오후 S-오일 울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한 분이 숨지고 나머지 원화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화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파세코 수출용 자재 반제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 파세코는 지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본사 공장 1개동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화재 발생 건물은 수출용 자재 및 반제품을 가공하는 공장이라며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으나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현재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 금액을 아직까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 해당 공장의 보험금 가입액은 100억 원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제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큰 악재죠. 롱 코비드 후유증 탈모 확산 초기 관리 중요. 사실 증시가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주식이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다리면 됩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빠진 머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증후군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는 바로 탈모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증세를 진짜로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길이 절대 밖에 안 나가려고요.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의료계와 제약계에 따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증상 중 하나로 탈모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완치자 47명을 관찰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자의 87%가 후유증을 호소했는데 38.3%는 탈모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중에서 38%는 탈모를 겪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탈모를 일반적으로 후유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한데요. 통상 발열이나 병을 앓고 난 뒤 2-3개월이 지나면 탈모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발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러한 휴지기 탈모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지금 현재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탈모가 생겼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휴지기에서 다시 모발이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모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남일 같지 않아서 이러한 뉴스를 한번 다뤄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 중에 3분의 1이 탈모를 겪는다면 가면 갈수록 탈모에 관련된 약물 그리고 의약품 혹은 음식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웨이 당분간 코스피 수익률 상회 흐름 예상. 자, 이 주식의 흐름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은 코웨이에 대해서 당분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웨이 매력이 돋보이는 시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역시 방판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방판은 방문 판매의 준말이겠죠. 그리고 올해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비중은 각각 36%, 32%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은 1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웨이의 실적을 봤더니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 순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상포가 10, 내년은 9.4, 내후년은 8.8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가격도 분명히 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평균 펄을 봤을 때 22, 15, 20, 13, 11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보다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퍼가 10, 이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배당도 2% 가까이 준다는 거 여기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코웨이의 지금 현재 차트도 꽤나 괜찮습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슬금슬금 올라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전부 다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꼭 관심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선도적 지위 투자 의견 매수. 하이투자증권이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역량을 갖췄다며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5만원 유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버행 이슈 해소에 따른 최근 주가 안정화 단계 진입, 그리고 6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시 편입 가능성,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에 기인한 주가 업사이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넥소 월 생산량이 4월 최대 기록을 경신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의 차트를 봤을 때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 실린 양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바닥을 조금 다지지 않았나
않나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실적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고평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같이 성장주가 박살나는 이러한 시기에서는 과연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일단 수소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일단 지금은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주식의 특징은 호재 뉴스가 한번 나오면은 진짜 미치도록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증시가 진짜 좋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주말 공부는 저기릿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